반갑습니다. 오은영입니다. 자, 지금 그림 조금 무섭죠?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지옥편 그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가장 힘든 연애 중 하나인 유부남과의 연애에서 겪을 수 있는 세 가지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부남과 미혼 여성과의 연애에서 미혼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심적 고통에 관한 겁니다. 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임의로 세 가지를 선별했고요. 모두가 이 고통을 겪지는 않죠. 모든 연애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의 고통, 여기서는 지옥으로 표현할 텐데요. 세 가지의 지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에 대한 의심 지옥. 이 사람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참 가슴 아픈 질문인데요. 유부남과의 연애가 이어지다 보면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나에게 집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소홀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유부남이 아니더라도 모든 연애에서 겪게 되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이때 이 남자와의 관계가 외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남자에 대한 의심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나? 혹시 또 나처럼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일이 됐을까? 뭐 이런 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생각이 딱 시작되는 시점부터 지옥행 티켓에 여러분이 당첨이 된 것입니다. 예전과 조금 또는 확연하게 달라진 행동을 통해서 점점 이 여성의 상상력은 당첨된 지옥행 티켓을 끊고 열심히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자의 남자를 아는 여자가 나죠. 자, 이 남자의 또 다른 외도를 의심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옥 속에 깊이 빠진 여성은요, 이 본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그분도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기보다는 자신이 마치 이 남자의 부인인 것처럼 막 격분하고 불안을 막 느끼거나 막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나도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 지옥행은 물증이 없는 한 상상력을 통해서 이 여성을 매우 힘든 고행길로 안내합니다. 불면증이 오거나 우울이 오기도 합니다. 신경증 증상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첫 증상은 일단 잘 못 먹고 잘 못 자면서 실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풀린 이 상상력은 한없이 뻗어나가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빼앗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 이는 경험이 없더라도 연극 무대 위에 이 여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느낄 수 있겠죠. 혹시 지금 이 지옥 단계에 있는 분들은 먼저 상상력을 잠재워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반드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그 유부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 상상력이 훨씬 더 앞서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상력의 불꽃이 더 번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불꽃이 당신 내면에 많은 산을 태우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누구든 실수할 수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지혜로운 타인과 의논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인과의 비교 지옥. 자, 처음에는 유부남이라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꽁꽁 마음을 싸매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무장 해제되어서 마음이 열리면 그에 대한 사랑이 철철철 샘솟아 오르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유부남인 줄 알고도 막 여우처럼 꼬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요렇게 막 꽁꽁 싸매 있다가 갑자기 딱 풀렸을 때 철철철 이제 막 샘솟기 시작해요. 너무 막 사랑하기 시작해. 누군가를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고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 남자의 부인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와 부인의 사이가 좋을까? 남자는 아내와는 잠자리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이게 사실일까? 아내와 사이가 좋다는데 나보다 아내를 사랑하겠지?
아내와는 쇼윈도 부부라는데 정말일까? 나와의 잠자리가 좋을까? 아내와의 잠자리가 더 좋을까? 내면에서 이런 물음이 올라오는 순간 두 번째 지옥행 티켓에 당첨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삶의 고통은 비교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교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이분법적인 어떤 그 사고 체계에서 우리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죠. 자, 이제 나는 아내보다는 위에 서고 싶습니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아내보다 내가 더 이 남자를 육체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람 삶에서 내가 더 중요하기를 바라고, 아내는 아내일 뿐이고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나뿐이기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숭숭 배를 타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에게는 이 남자와 헤어질 때까지는 사실은 평생 미안해해야 할 존재지 나의 질투의 대상이 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아내가 질투의 대상이 되면서부터 나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망각하면서 상대에게 여러 가지 사적인 가정사를 묻게 되고 아주 잘 설명해주면 너무 잘 알아서 섭섭하고 숨기면 숨긴다고 섭섭하고 이렇게 국민섭섭이가 되면서 아내와 자신을 비교하며 아내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 둘 사이를 질투하게 되면서 말로는 절대로 둘이 안 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둘 사이가 조금만 좋아진 것 같은 조짐을 느끼면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지옥 속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무의식에서는 둘 사이가 어긋나기를 은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옥의 더 깊은 곳에 도달하면요. 이 무의식 생각이 의식에까지 올라와서 자신이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내가 두 번째 지옥행 티켓을 끊고 들어갔다면 사실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 남자의 부인은 평생 내가 미안해하고 감사해야 할 존재이지 질투를 느끼거나 내가 비교할 대상이 아님을 확실하게 나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정신적인 수행이며 두 번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은근 아니다 하면서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지옥에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나름대로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자, 그 부인은 사실 여러분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당신은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이 사실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야 지옥 속에 머물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현 상태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부인보다 예뻐도, 아무리 내가 부인보다 날씬해도, 아무리 내가 부인보다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인보다 내가 어려도, 부인이 알코올 중독이라도, 아무리 너무너무 형편없어도 등등 어떤 이유로든 그 여자는 이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다음입니다. 비교하거나 둘 사이를 질투하지 말고 나 자신의 마음을 수행한다면 이 지옥행 티켓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니죠. 당첨이 됐지만 여러분이 이 티켓을 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제공됩니다. 세 번째 지옥, 무가치함 지옥. 자, 이 연애가 오래되다 보면 서서히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점이 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여기 구석에서 대기조 마냥 그를 기다리는 신세는 변함이 없죠. 유부남과의 연애의 특징은 기러기 아빠가 아닌 이상 연락 부분과 만남의 부분에서 제약을 가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나 새해 첫날, 한 해의 마지막 등등 연인과 함께하고 싶은 날에는 나는 그를 그 가족에게 항상 양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하고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고 오로지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계속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게 5년, 10년 계속되면 어쩌나? 이렇게 시간만 흐르고 나는 늙고 더 젊은 여자 때문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도대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저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애인이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사무칩니다. 나의 외로움은 상대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내 존재가 참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 단계를 밟고 있다면
당신은 세 번째 지옥행 티켓에 당첨되셨습니다. 유부남을 만나다 보면 지인들에게 나의 연애 이야기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점점 고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얘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결국 뒤에서는 욕을 듣게 되기 때문에 쉽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불륜에 대한 비판을 들으면 마치 실제로 내가 욕을 들은 마냥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사회에서도 고립되는 것 같이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정말 착한 사람들 얘기예요. 정말 안 착한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 없이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물론 불륜 관계를 아무 죄책감 없이 진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구조가 평범하지는 않겠죠. 그분들은 지옥행 티켓에 당첨되지 않죠. 관계를 기쁘게 이어갈 능력이 있으니까요. 자, 문제는 내 구조가 정상인 마음 약한 미혼 여성은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점점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이 사람과의 만남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살아있고 가치가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데는 무가치한 느낌? 점점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이 시작되고 이어가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지옥행 티켓은 바로 정신노예로 여성을 인도합니다. 상대가 나를 가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상대에게 매우 맞추는 삶이 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정신노예가 됩니다. 이 지옥의 문제는 내가 노예인지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서서히 중독된다고 해야 되나? 오케이. 세 번째 지옥이 가장 무서운 지옥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내 인생이 점점 사라지고 그를 위해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랑이다. 너무나 이 사랑 좋아 하면 어쩔 수 없죠. 자, 그 사람에게 매우 조건화되어 있어서 마치 반사적으로 그 상대의 노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에 감지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중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후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이미 나는 노예가 된 후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 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죠. 염전 노예들을 탈출시키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말이죠. 그래서 무의식은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오늘 내일 하는 나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노예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옥에서 바로 뛰쳐나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를 살든 내 삶을 살고 죽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유부남과의 연애에서 경험할 수 있는 3가지 3대 지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로가 어떤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졌든 어떤 업보로 이어졌든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복한 것을 선택하세요. 이 연애를 통해서 행복하다면 당신이 선택하시고요. 그러나 내가 지금 지옥행 티켓에 당첨된 것 같은 분들은 생각을 할 때입니다. 티켓을 끊고 갈지 그 티켓을 찢어버릴지. 마지막으로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의 말을 남기고 마무리할게요. 지옥과 연옥들은 인간이 자신의 완성을 향해 올라가도록 경험을 얻게 하기 위한 학교이며 작업장인 것입니다. 실제로 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절대자가 우리의 잘못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지와 망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지 지옥에서 살지는 모두 다 당신의 선택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